안녕하십니까, 정승열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산된 컬럼 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된 컬럼 추가는 말 그대로 기존에 존재하는 컬럼들을 이용하여 계산식을 통해서 새로운 컬럼을 생성해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컬럼을 생성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여태까지 사용한 전체 거래 테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데이터를 보면은 매출액이나 순매출은 있지만 순이익 데이터 컬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매출의 15%가 순이익이다 이렇게 가정하고요. 바로 이 순이익 컬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에서 계산된 컬럼 추가를 들어가면은 이런 다이얼로그 윈도우가 나옵니다. 가장 왼쪽에 우리가 사용 가능한 컬럼, 즉 우리 데이터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컬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함수 또는 연산자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선택할 수 있게끔 예시들이 나옵니다. 중간에 속성은 고급 기능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렇게 표현식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컬럼이나 함수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넣는다는 뜻이고요. 이 공식에 따라서 새로운 컬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순매출의 15%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순매출이라는 컬럼이 있으니까 이 컬럼을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순매출에 대해서 곱하기니까 바로 이렇게 별표를 치셔도 좋고요. 곱하기가 여기 마침 바로 처음부터 보이니까 이렇게 함수 삽입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0.15%게 0.15가 되겠죠. 0.15 이렇게 타이핑 하셔도 좋고요. 소수점 앞에는 생략하고 항상 0.15 이렇게 타이핑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컬럼 이름은 제가 순이익 이렇게 타이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 먼저 바로 순이익이라는 지금 컬럼이 새로 생성되었고요. 테이블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가장 끝에 순매출 옆에 순이익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 순이익 값은 이 순매출의 15%가 쭉 계산되어서 입력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컬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보더라도 제가 지역별로 순이익, 평균 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순이익을 이용해서 평균을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바로 차트를 통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형식의 컬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매출액이 100 이상이 되는 거래를 파악해서 특성을 살펴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매출액이 100 이상이 되는 거래를 보여주는 컬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된 컬럼 추가에 가서 매출액이 100 이상이 되는 거래들만을 뽑아서 즉 매출액이 100 이상이라면 자 if가 되는 거죠. 만약에 매출액이 100 이상이라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걸 표시를 해서 우리가 대형 거래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장명을 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라면 if문이죠. 그래서 항상 if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가 if인데요. 이 if의 아규먼트를 좀 설명드리면은 가장 첫 부분은 콤마 앞에 있는 가장 첫 부분은 조건문이고요. 두 번째 콤마 앞에 있는 것은 이 조건문이 참일 때의 값이고 그 다음 마지막은 이렇게 거짓일 때의 값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규먼트에는 크게 세 가지 파트가 나오고 첫 번째는 조건문, 두 번째는 참일 때, 세 번째는 거짓일 때의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세 개가 아니고 두 개 파트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 말은 조건문과 참일 때의 값이고 그 참이 아닐 경우는 그냥 비워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출액이 100 이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if라는 함수를 이렇게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도 좋고요. if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쉬운 단어니까 바로 if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이 if를 말하느냐 하고 팝업 메뉴가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럼 제가 엔터키를 쳐서 if를 받아들이고요. 만약에 매출액이 그랬으니까 매출액 컬럼을 선택해서 컬럼 삽입을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100보다 같거나 이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같거나 크다니까요. 100. 그리고 컴마를 칩니다. 그럼 이 말은 이제 앞에 조건문이 형성되었다는 뜻이고 매출액이 100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즉 참일 때는 제가 임의로 1이라고 넣어라.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은 컴마하고 어떤 값을 넣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내면은 바로 참일 때는 1을 넣고 거짓일 때는 그냥 비워두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대형 거래 이렇게 대형 거래 이렇게 이름을 장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저희가 탭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옆에 대형 거래해서 매출액이 100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매출액이 100 이상인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100 이상이죠. 100 이상인 경우에는 다 1들이 붙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지역별로 대형 거래 건수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보고 싶다 그러면 대형 거래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또 다른 막대 그래프를 요거 같은 패턴을 그리겠다고 하면 시각화 복사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그림이 하나 더 만들어졌는데요. 이때는 대형 거래가 아니고 제가 매출액 총액을 본다고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좀 더 보기 좋게 여기에 세로 레이블을 해서 레이블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고요. 색지정 기준에 지역을 해서 색깔을 좀 구분하기 좋게 해 놓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딱 보시면은 전라북도, 서울, 그 다음에 강원, 경기의 순으로 대형 거래가 많았는데 매출액은 서울, 전라북도, 경기, 강원이구나. 이제 이걸 저희가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값을 기준으로 막대 정렬을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뉴바가 나오면 값을 기준으로 막대 정렬을 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출액이 가장 큰 서울특별시는 대형 거래는 두 번째인데 매출액이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경우에는 대형 거래는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작군요. 그래서 소액 거래들이 많이 모여서 전체 매출은 중간 정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대형 거래 자체는 굉장히 적다. 대형 거래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거래가 비교적 전체 중간 정도 되지만 워낙 건수 자체가 적어서 매출액 자체는 거의 전국에서 가장 꼴찌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풀어버리고요. 다른 형태의 계산된 컬럼 추가를 예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매출액이 300 이상이 되는 거래처들을 파악해서 이런 좀 우수한 거래처 또는 대형 거래처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우선 계산된 컬럼 추가해서 매출액 총액이 거래처별로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거래처별로 300이 이상이 되면은 자, 우수한 거래처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데이터들은 전부 어떤 건가요? 이 각각의 거래 하나하나가 지금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처는 거래처 한 군데서 몇 개의 거래가 동시에 지금 발생되겠죠. 그래서 자, 먼저
sum, 매출액의 합입니다. 매출액의 합을 이제 저는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합을 구하는데 뭐에 대해서 매출액의 합을 구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스팟파이어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오버 함수인데요. 이 오버라는 것은 for each 개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런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거래처 ID라는 값을 넣으면은 거래처 ID별로 각각의 거래처에 대해서 매출 총액이 얼마냐 이걸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거래처별 매출 총액 이렇게 컬럼 이름을 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거래처별 매출 총액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막대 그래프로 네, 여기 이렇게 거래처 ID가 나오는데요. 거래처 ID에 매출 총액을 그려서 어떤 특정 거래처를 하나를 찍어서요. 네, 이 거래처는 네,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처 아이디가 1, 2, 3, 4이고 5, 1, 8입니다. 총액이. 여기 거래처별 총액이 나와 있고요. 이 거래처는 1, 2, 3, 4거든요. 거래처 아이디가 1, 2, 3, 4 맞죠? 그럼 1, 2, 3, 4인 거래처를 네, 전부 다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도 1, 2, 3, 4고 또 여기에도 1, 2, 3, 4고요. 다 거래처 아이디는 1, 2, 3, 4인데 이 거래처가 만들어낸 거래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그 거래처별로 이렇게 총 매출 총액은 518 이렇게 나타났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별 매출 총액을 찾아내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새로운 거래처별 매출 총액이란 컬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거래처별 매출 총액이 300 이상이 되면은 우수한 거래처다 하고요. 제가 다시 거래처별 매출 총액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거래처별 매출 총액이 300보다 같거나 크면은 네, 우수라고 이름 붙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를 우수 여부 이렇게 한번 네, 컬럼명을 적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컬럼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또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매출 총액이 거래처별로 300 이상이면 우수고 300보다 떨어지면 일반 이렇게 249니까 일반 이렇게 우수 일반 이렇게 다 붙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네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자 우수 여부를 하고요. 자 우수 여부를 해서 우리 거래처 ID 개수가 유니크 중복되는 거 빼고 네, 유니크한 개수가 몇 개냐 봤더니 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레이블을 가서 모두 이렇게 우선 붙여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총 우수 거래처가 22개, 일반 거래처가 275개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직간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네, 여기에 색깔은 네, 우수 여부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그룹의 우수 대리점은 간접이 12개, 직영이 10개입니다. 즉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대리점이 거래처가 10개고 대리점이 10개고 이 간접으로 운영되는 것이 12개다. 그런데 일반 대리점 경우에는 직영이 160개, 간접이 115개, 즉 직영이 훨씬 많고 우수한 경우에는 직영보다 간접이 비슷하거나 간접이 살짝 많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컬럼을 새로 만들어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쭉 따라서 해보시면 계산된 컬럼 추가 기능을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